네, 안녕하세요. 터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일반 상대론에서 공간의 공유를 나타내는 리만 커버처 텐서와 그 다음에 리치 텐서, 리치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크리스토펠 기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만 커버처 텐서도 역시 이 크리스토펠 기호로부터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그 공률이 뭔지, 그래서 이 공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이 리만 커브처 텐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리치 텐서를 구하고, 또 리치 텐서로부터 우리가 또 리치 스칼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이제 리만 커브처 텐서로부터 이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한국인이 또 이제 필드상을 이제 수상했다고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미분 기하학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리만 커브처 텐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 보심으로써 수학의 어떤 맛을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또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계략적으로 이 공간의 공유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이나 특히 어떤 뭐 면이 이렇게 얼마만큼 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우리가 그 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버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 이 공률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그 이 평면이 더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률이 에, 없으면, 공률이 0이라면은, 커버치가 만약 0이라면은 이게 플랫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률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공률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이런 동그란 평면이 있을 때 요게 이렇게 뭐 접하는 이런 그 원이나 이제 구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원을 생각한다면은 이 원의 어떤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공률이 이제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률을 여기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하나의 역수로 잡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그 틀을 갖춘 사람이 이제 가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커브처라고 해서 이건 일종의 그 2차원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률을 정의하는 방법인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그 말 한 장이 있을 때, 이런 그 말 한 장 형태의 어떤 공면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그 프린시펄 커버처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은 말 한 장을 이렇게 다리를 내려놓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앞뒤로 앉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곡률과 이 곡률의 하나의 그 곱으로서 이 전체 이 평면의 곡률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가우시안 커버처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만약 가우시안 커버처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말 한 장이 아니라 이런 반지름이 R인 스피어라고 하면은 그 스피어에 두 개의 어떤 커버처가 이쪽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뱅글 돌아가고 또 이렇게 해서 뱅글 돌아가는 요 두 개의 어떤 커버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커버처 값은 r분의 1이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제 r 제곱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일종의 하나의 그 이 경우에는 이제 투 디멘전을 하는 경우밖에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그 3차원 시공간 자체가 3차원 공간 자체가 휘어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런 커버처로 우리가 그 정의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혹은 이 리만이 생각한 이 커버처의 정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제 홀로놈이라는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휘어진 그 만약 2D 스피어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북극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평행이동 패러렐 트랜스포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평행이동이라는 게 어떤 각과 그 다음에 크기가 이제 유지된 채 이 어떤 스무스한 커브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금 경도 방향으로 일단 이런 벡터를 평행이동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위도 방향, 위도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도 방향으로 이걸 다시 평행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색깔 좀 바꿨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위도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평행이동하고 나서의 제자리에 즉 북극점으로 돌아왔을 때 이 두 벡터는 사실은 평행이동한 벡터지만 서로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벡터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공류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그 홀로노미를 이용한 방법이고, 리만 커버처 텐서가 바로 이 원리로 인해서 커버처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홀로노미를 가지고 리만 커버처 텐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살펴보면은 이 리만 커버처 텐서라는 거는 여기 x, y, z라는 이 세 개의 벡터가 이제 인풋으로 주어지고요. 이 x라는 벡터, 그 다음에 y라는 벡터, 요건 하나의 그 패러렐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평행 사변형을 만들기 위한 그 어떤 기저 벡터에 해당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이 z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의 벡터를 평행이동할 거냐, 이제 그걸 이제 정해주는 그 벡터 양입니다. 이게 바로 r, x, y, z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식은 이걸 이제 z 벡터를 먼저 이제 x축과 그다음 y축, x축과 이제 y축으로 이렇게 패러렐로그램 해서 이제 옮긴 게 요 값이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y축과 x축으로 패러렐로그램을 한 거니까 y축을 먼저 가고 x축을 간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이제 차이 값을 빼준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델타라는 그 그레디언트 xy라는 게, 요게 브라켓하고 xy라는 게 이제 리 브래켓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커뮤테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이게 xy 빼기 yx를 의미한다.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커뮤테이터라는 게 이제 xp의 커뮤테이터라는 게 이제 xp 빼기 px, 이건 가까이 하나의 그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의미하는데, 요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요 xy라는 게 y를 x 방향으로 이제 미분한다는 의미라서 요 x가 사실은 이제 코벡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벡터 원폼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아무튼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커뮤테이터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의 커뮤테이터를 의미하는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건 일종의 그 벡터 3개가 들어와서 벡터 하나를 내주는 요런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또 이제 선형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중 선형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이제 텐서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개가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요쪽 그 텐서가 되고, 요쪽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1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요쪽 벡터가 돼서 1,3 텐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랭크 4의 텐서다. 그래서 인덱스가 4개가 필요한 그런 텐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1,3 텐서라고 이제 또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x 벡터와 이제 y 벡터가 만약 어떤 기저 벡터인데, 이 기저 벡터들이 각 포인트마다 우리가 이런 그 기저 벡터들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연 기저 벡터로 보통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잡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저 벡터가 하나의 그 매트릭 텐서를 이루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할 때 이런 그 자연 기저 벡터들을 우리가 정할 때는 이 기저 벡터들이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어 가지고 이 갭이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요 파란 요 화살표와 이 빨간 화살표가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이 갭이 있는 경우에는 요 x와 y의 이 커뮤테이터 값이 0이 아니게 됩니다. 0이 아니게 돼서 요 값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레비시비타 커넥션에서는 요걸 이제 0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 기저 벡터로 x와 y를 잡기 때문에 요걸 0으로 보고, 그 경우에는 이 항이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즉 리만 커버처 텐서를 요 앞에 두 항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요걸 이제 똑같은 얘기로, 이런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 방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가지고 이 리만 커버처 텐서를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x라는 이 벡터를 요 하나의 그 좌표 기저 벡터 e 뮤, 이것도 기저 벡터 e 뉴로 이제 x, y를 각각 표시하고, z는 이제 이 시그마의 어떤 기저 벡터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값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그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텐서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선형성, 즉 리니어리티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레디언트, 예를 들어 뭐 ax 더하기 뭐 by 방향으로 어떤 z를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요 a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x z 플러스 b 그레디언트 y z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선형적인 그런 관계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개수들은 요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그 기저 벡터들의 어떤 그 그레디언트, 즉 기저 벡터들로 이제 공변 미분을 한 그 값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 뮤, e 뉴,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 기저 벡터의 어떤 그 리만 커버처 텐서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저 벡터들의 리만 커버처 텐서가 바로 우리가 r 로 시그마 뮤 뉴 e 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이 벡터가 나오는 거죠. 요 벡터가 이제 요건데, 요거를 각각의 어떤 1호라는 어떤 그 기저 벡터들로 하나 익스펜전을 한 그 값입니다. 코에피션트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크리스토퍼 심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마 뭐 ijk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감마 ijk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그 ei라는 기저 벡터를 ej 방향으로 살짝 변화시켰을 때, 즉 그 변화율, 즉 라운드 xj분의 라운드 ej를 ei를 ek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한 그 값이죠. ek라는 기저에 대해서 프로젝션한 값이 바로 감마 ijk가 됩니다. ijk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r 이 시그마라는 요 벡터를 2로라는 그 벡터, 기저 벡터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했을 때 그 코에피션트가 바로 이제 r 로 시그마 뮤 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뮤 뉴는 하나의 그 패럴렐레그램으로 주는 그 기저 벡터가 되고, 시그마라는 것은 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그 평행 이동할 벡터의 하나의 그 방향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리만 커버처 텐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요걸 하나의 그 인덱스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렇게 이제 네 개 인덱스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덱스로 그 표현하려면은, 즉 우리가 계산하려면 어떻게 뭘 계산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요 r로 시그마 뮤 뉴라는 거는 이 크리스탈 기호를 미분하는 그런 값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크리스토펠 기호 간의 어떤 그 곱의 합으로 이렇게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어떤 항이 있는데 요 자체도 사실 또 같은 i라는 인덱스가 있고 j라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요 같은 인덱스끼리는 서로 곱해서 더하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원에 대해서 만약 4차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항이 이제 4개가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 항이 4개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곱해서 더하는 항이 이제 4개가 또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정의로부터 이 결과 최종 유도 과정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 하나씩 차근차근히 따라가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 상대로는 일단은 무조건 레비치비타 커넥션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이뮤, 이뉴 한 게 아까 그 기저 벡터를 자연 기저 벡터로 잡으면은 얘네들은 서로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하면 이제 0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하학적인 의미가 바로 요 갭이 없이 이 기저 벡터들이 자연 기저 벡터들이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자연 기저 벡터들이 이 공간을 꽉 채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조건을 쓸 건데 우선 정의대로 R로 시그마 뮤뉴 1호를 이렇게 이제 써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아까 첫 번째 정의에서 이걸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고 했죠. 즉 리만 텐사 위치에 아까 브레디언트, 이뮤, 이뉴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쓴 거고요.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은 요게 지금 그 레비치비타 커넥션에서 이게 이 항이 이제 0이 돼서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 두 항이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항상 우리가 요 기저 벡터를 다른 기저 벡터로 이제 공변 미분할 때는 크리스토펠 기호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이 뉴 방향으로 미분할 때는 공변 미분할 때는 감마 시그마 뉴에 요 i하고 ei 이런 형태로 이제 크리스토펠 기호를 끄집어내서 다른 벡터 ei 벡터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항도 동일하게 시그마 뮤 j, ej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뮤를 요 크리스토펠 기호와 또 이 기저 벡터의 곱에 대해서 이걸 미분한다는 거니까 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라이프니츠 룰이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한 게 바로 요 항이 되고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게 요 항이 됩니다. 요 둘째 항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이제 뒤에 거 미분 이런 형태로 두 항이 이제 4개가 이제 되는 거죠. 4항으로 익스펜전 됐다가 네, 그래서 이 항이 첫 번째 항이 이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요 항도 이 U에 대해서 이걸 미분한 요 항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항이 이제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EI를 이뮤 방향으로 공변 미분했다는 건 다시 크리스토펠 기호로 쓰면은 감마 I 뉴 그 다음에 EK K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항이 이렇게 이제 그 감마 크리스토펠 심볼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제 익스펜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도 역시 요 기저 벡터를 미분하는 부분을 우리가 요 크리스토펠 기호로 써서 한 번 더 익스펜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항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요걸 이제 각각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걸 이제 EI, EJ, EK, EL이 있는데 전부 다 이 로로 우리가 인덱스를 통일을 시키면은 그럼 요 위에 게 전부 다 로우가 되죠. 위에 게 전부 다 로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요 식에서 우리가 요걸
그대로 이걸 갖다 쓰면은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요렇게 J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리만 커브트 텐서의 그 인덱스로 표현되는 그 크리스탈 기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한 그 미분 값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이제 뭐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걸 구하는 그 방법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이 리만 커브트 텐서의 어떤 특별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이 R, 로, 시그마, 뮤, 뉴, 즉 각각의 우리가 만약 4차원이라고 하면은 즉 4디멘셔널한 시공간에서 만약 우리가 이걸 R, 리만 커브트 텐서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죠. 인덱스가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4, 4, 16 곱하기 16이 돼서 256개의 항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중에 우리가 일부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조건이 바로 이런 시미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미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선 그 리만 커브트 텐서 값이 모든 점에서 0이라면은 이 경우 우리가 이걸 플랫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공간이 이제 플랫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게 0이 아니면은 그러면 이 공간은 이제 커브드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4 시미트리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요 위치를 바꿔도 즉 뮤뉴가 뉴뮤가 돼도 값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종의 3, 4 시미트리가 돼서, 즉 만약 이게 뭐 R, 로, 시그마, 뮤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같은 값이 되면은 이게 0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두 개 자리를 바꾸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원래 거와 마이너스가 같아지려면 0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요걸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R, 로, 뮤, 시그마를 이렇게 이제 정의상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요 자리를 바꾼 걸 이렇게 정의에서 그대로 써보면은 만약 우리가 요 커뮤테이터 릴레이션, 즉 이뮤와 이뉴 기저 벡터의 그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써보면은 얘네들은 자리를 바꾸면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걸 이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를 이거는 이제 요거의 전체의 부호를 바꾼 것과 같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요 위치 요거에다가 부호를 바꾼 게 바로 요 식과 같아야 된다.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각각의 시미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 증명이 가능하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요걸 한번 그 유튜브나 혹은 블로그 같은 걸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설명된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만 알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R, 로, 시그마, 뮤뉴를 1, 2번 자리를 바꿔도 역시 이런 시미트리가 성립됩니다. 이걸 이제 안티 시미트리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리 바꾸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인덱스가 로가 밑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만약 로가 밑으로 내려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요 원래 그 인덱스가 로 자리 위로 올라가 있던 것을 여기 이제 G 로 델타라고 하는 요쪽 매트릭 텐서를 곱해주면은 매트릭 텐서가 바로 인덱스를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G 로 델타를 이렇게 위로 써주면은 즉 R 똑같이 뭐 델타 뭐 시그마 미뉴 이런 게 있다면은 요건 이제 인덱스를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올리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인덱스를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매트릭 텐스를 이제 곱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원투 시미트리는 성립한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씩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 이걸 플립이라고 하는데 두 개씩 자리를 바꿔도 값은 같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비앙키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비앙키 항등식으로 해서 이제 로 제일 위에 있는 건 가만 놔두고 밑에 있는 인덱스를 서로 사이클릭하게 자리를 바꿔주면은, 즉 시그마 뮤 뉴를 사이클릭하다는 건 이렇게, 만약 뮤 뉴 시그마, 그래서 뮤를 이렇게 한 칸씩 옮기는 거죠. 즉 뮤 뉴 시그마, 그 다음에 다시 쓰면 이제 뉴 시그마 뮤, 이런 형태로 바꿔도 값이 같다. 요게 바로 이제 비앙키 아이덴티티가 되고, 요기에 대한 증명은 제가 나중에 뭐 아인슈타인 텐서를 할 때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앙키 항등식 자체가 요 아인슈타인 텐서를 발견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의 개수는 요 시계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이게 여기서 n은 그 차원을 나타내는 경우고요. 만약 2차원이라고 하면은 n2라면은 12분의 2 4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1. 즉 2차원이라면은 독립적인 이 리만 텐서의 항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0이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연결된 요 시메트리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리만 커브스 텐서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 볼 거고요. 네,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이 리치 텐서와 리치 스칼라가 뭔지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커버처 텐서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 이제 리만 텐서의 어떤 트레이스라는 건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이거의 어떤 대각 행렬, 즉 이 대각 행렬 값을 전부 다 더한 값을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렬이 있을 때 이 트레이스라는 것은 대각 행렬의 값을 이제 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치 텐서라는 것은 리만 커브스 텐서에다가 즉 요 위에 로와 밑에 로가 같죠. 같으면은 두 개를 더하라는 건 요거를 이제 인덱스를 같게 한 걸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더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두 번째 인덱스와 위에 걸 더하느냐, 같게 해서 이제 더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요 시메트리 가지고 즉 R 로 여기 이제 뮤 로 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만약 요 두 번째 자리를 더하는 게 아니라 뭐 세 번째 자리를 갖게 해서 더할 수도 있겠죠. 혹은 첫 번째 자리를 갖게 해서 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가운데 걸 해서 더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자리를 해서 더하면은 이 값이 0이 됩니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걸 해서 더한다는 얘기는 요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R로 뮤 뉴 로를 했다는 얘기는, 이건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R 로 뮤 로 뉴이기 때문에, 즉 요거에 그거만 이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컨벤셔널하게 두 번째 항과 이 로, 즉 어퍼 인덱스와 가운데 인덱스를 서로 이제 같게 해서 더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매트릭 텐서, 즉 아까 R 뮤 뉴 델타 뉴에다가 이런 매트릭 텐서, 인버스 매트릭 텐서를 이제 곱해주는 그런 값을 의미합니다. 조금 뭐 복잡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제가 그 예제를 보면은 요 식의 의미가 이제 명확하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리치 텐서는 서로 이제 서로 시메트릭한 이런 텐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인슈타인 장방식에 등장하는 이런 매트릭 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 리치 텐서는 이렇게 다 시메트릭한 텐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치 스칼라라는 건 이런 리치 텐서를, 즉 R 뮤 뉴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행렬로 표현했을 때 요거의 대각 행렬, 요거의 어떤 트레이스를 의미한다. 대각 행렬 값을 이제 대각 행렬을 전부 다 이제 더한 값을 의미한다. 요걸 이제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레이스, 대각 합. 트레이스 R 뮤 뉴가 바로 이 R이다.
리치 스칼라의 의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치 스칼라를 다른 말로 이제 스칼라 커브처. 그래서 우리가 리만 커브처 텐사는 인덱스가 4개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나머지 어떤 이 두 차원을 우리가 축약해서 2개의 인덱스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 방법이고, 이거 일종의 하나의 그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두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취해서 보겠다는 그 의미고, 리치 스칼라는 아예 통쳐서 이 리치 텐서 자체도 우리가 평균값을 취해서 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런 인버스 매트릭 텐서를 곱해줘서 리치 텐서에 이렇게 곱해준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 왜 리치 텐사냐, 실제로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그레고리 리치 코바스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리 수학자인데, 요분이 이제 텐서 미적분학의 개척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자가 이제 레비치비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치비타와 공조로 발표된 이 논문에 리치 코바스트로 대신에 이제 리치라고 간단하게 자기 이름의 이니셜은 아니지만 아무튼 줄여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제 리치라는 리치 텐사로 불리게 되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리치 흐름이라는 그런 그 수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요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리치 텐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2차원 이런 그 구에 대해서 이 리치 텐사와 그 다음에 또 리치 스칼라 값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예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 리만 커브처 텐서도 구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걸 눈으로는 이제 대충 따라갈 수가 있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거나 직접 한번 풀어 보셔야지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꼭 한번 써서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면 좌표계를 우리가 구성하는 거죠. 일단 여기 이제 반지름이 A인 이런 구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반지름이 A인 구고, 우리 구면 좌표를 구성을 하면은 Z축에서 요 내려오는 요 각을 세타, 그 다음에 X축에서 돌아가는 걸 파이를 하면은 X 좌표는 이제 A 사인 세타, 여기 A 사인 세타니까 A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A 사인 세타 사인 파이, Z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으로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매트릭 텐사를 구해보면은, 요 매트릭 텐사는 이건 이제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매트릭 텐사를 제가 구면 좌표계에서 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시간에 대한 항이고 r 세타 파에 대한 항인데, 요 t와 r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타와 파이로만 요 구의 좌표를 이제 표현하는 게 되는 거죠. 반지름은 a로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고려하는데, 그래서 매트릭 텐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2세타 하면 이제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r이 이제 a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마이너스도 사실 민코프스키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 일반 공간이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제 a 제곱, 요거는 a 제곱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텐스 일단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펠 기호를 구해야겠죠. 크리스토펠 기호는 그 크리스토 심볼을 나타내는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마 파이 세타를 구하면은 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g 람다에 해당하는 게 이제 세타가 되고, 알파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스메이션 하는 거니까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뮤가 이제 파에 해당하는 거고, 뉴가 세타에 해당해서 요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걸 계산해 주면은 여기 이제 그 G 세타하고 G 세타에만 이게 관련되겠죠. G 세타가 있을 때 세타항은 세타만 G 세타만 0이 아니니까
고기만 관련되고, 그 얘기는 이제 알파가 세타라는 얘기니까 알파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항이 G 세타 세타가 이제 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요 감마 파이 세타 파이 요걸 계산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이게 코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 세타 파이 파이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면은 여기 이제 G 세타 세타는 요거의 그 G 세타 세타는 요거의 그 어퍼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역수가 됩니다. A 제곱분의 1 제로 제로 A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이제 컨트라베리언트한 매트릭 텐서이기 때문에 요거의 역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세타분의 G 파이 파이 하는 게 G 파이 파이 하는 게 요 값이죠. 요걸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A 제곱에다가 이게 사인 제곱을 미분하니까 2 사인 세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은 서로 없어지고 2분의 1도 이렇게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크리스탈 기호가 총 2디멘셔널한 경우니까 즉 세타하고 파이가 총 감마 예를 들어 뭐 IJK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개가 가능한데, 그래서 그 8개 크리스토퍼 심볼을 전부 다 이제 구한 값이 이제 요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0이고 요 항들만 이제 0이 아닌 거죠. 요 항들만 이제 0이 아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걸 방금 이제 크리스토퍼 기호를 구했는데 이걸 가지고 리만 커브치 텐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커브치 텐스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 개수는 1인데 그럼 뭐가 인디펜던트 할 거냐? 눈으로 딱 봐도 이게 이제 이런 형태 R 세타 파이거나 혹은 R 파이 세타 요거 요 두 개의 경우가 이제 서로 인디펜던트한 경우가 됩니다. 요거와 요거는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구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 R, 뭐 세타, 뭐 파이 이런 것들은 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0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우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걸 계산하면은 정의에 의해서 요걸 저 뮤에다가 지금 요 식에서 즉 뮤가 여기는 세타가 되고 뉴가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로에 해당하는 값이 세타가 되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게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대로 그대로 다 넣어주면 요 식이 되는데, 요 식을 가지고 아까 요 크리스탈 기호 구한 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감마 세타 파이라는 게 감마 세타 파이는 요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제일 마지막 항, 요 항이 뭐가 되냐면 요 항이 바로 감마 파이 세타 세타가 파이 세타 요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코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세타 파이는 이제 세타 파이 요거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니까 요걸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요걸 미분하는 거는 요걸 미분하면 이제 앞에 거 미분하면은 즉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빼기 이제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요 마이너스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요건 사인 세타 분의 코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가 없어지고 저 코사인 세타의 제곱 항이 이제 날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날라가 버려서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 제곱이 되는 거죠. 사인 세타 제곱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타 파이는 요걸 인덱스를 밑으로 내리는 것은 아까 요
매트릭 텐서를 곱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은 G 세타 세타라는 게 아까 G 세타 세타라는 게 요 A 제곱이죠. 그래서 A 제곱을 곱해주니까 요게 바로 이 리만 커브처 텐서 값이 된다.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리치 텐서를 구하면은 지금 이제 리만 커브처 텐서의 독립적인 항을 하나 구한 거죠. 그래서 리치 텐서라는 것은 요거 리만 커브처 텐서에다가 다시 이제 매트릭 텐서를 이제 곱해준 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해서 우리가 아까 구한 게 R 세타 파이 세타 파이를 구한 거죠. R 세타 파이 세타 파이를 구했는데 요거는 아까 A 제곱 사인 세타 제곱 요걸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R 파이 파이를 구할 수 있죠. R 파이 파이를 구하면은 요걸 다시 그 G 세타 세타를 위로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G 세타 세타를 위로 곱해주면은 여기 세타 세타가 없어지니까 즉 G 세타 세타 즉 어퍼 인덱스의 매트릭 텐서가 붙는 거는 요 값이 되죠. 요 매트릭 텐서가 되는데 여기다가 즉 요게 첫 번째 항은 A 제곱분의 1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사인 세타 제곱이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R 세타 세타도 역시 인버스 매트릭 텐서를 곱해준 요 식에서 구할 수 있는데 요 계산은 1이 됩니다. 나머지는 R 세타 파이 세타는 0이 돼서 즉 리치 텐서를 구하면은 이런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한 이런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만 커브처 텐서 독립적인 리만 커브처 텐서 요 하나의 값으로부터 리치 텐서도 이렇게 쉽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리치 스칼라를 또 여기서 구할 수가 있죠. 리치 스칼라는 여기다가 다시 인버스 매트릭 텐서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 텐서 요 인버스 매트릭 텐서를 리치 텐서에 곱해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트레이스 값을 즉 대각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A 제곱분의 1, A 제곱분의 1을 합한 값 A 제곱분의 2가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R 즉 스칼라 커버처가 여기서는 A 제곱분의 2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처음에 가우시안 커버처의 경우에서는 이게 A 제곱분의 1이 되었습니다. A 제곱분의 1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리치 스칼라를 구해 보면은 이 경우에 이제 R 제곱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우시안 커버처가 리치 커버처보다 절반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뭐 비슷한 값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이제 수학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또 수식도 많고 또 인덱스가 많아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거나 해서 충분히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익히셔야만 이걸 가지고 좀 자유롭게 우리가 이런 그 텐서나 공유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학의 기본이 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홀로놈이라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우리가 이 공유를 정의하는 방법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이런 그 텐서와 연결된 개념으로서 이 리만 커브처 텐서, 그 다음에 리치 텐서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를 정의하는 부분이 아직도 더 신박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인슈타인의 그 장방정식 자체가 리만 그 커브처 텐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어떤 커넥션, 즉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커넥션으로 도입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단순화시킨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깔끔한 그런 또 장방식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